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1월 25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후 5시 15분. 야, 시간 참 빨리 가네요.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391.93. 자, 월봉상 매도 위치가 392.76에서 398.87 사이였죠. 지금은 91.93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매도자는 또 할 일이 없어요. 매도 영역 아래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이제 홀딩 여부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시뮬레이션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400 마감, 395 마감, 390 마감, 385 마감.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395 이상 나오면 395 이상이 나오면 어쨌든 이제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요. 390 지금 정도 위치, 지금 위치는 위아래가 다 빡빡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도 어렵고 하락도 어려운 그런 구조예요. 지금의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90이라는 수치에 가까운 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385 아래로만 마감하면 이제 상방보다는 하방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이 19거래일이죠. 이제 내일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화가 지나면 이제 11월도 끝나게 되는데 남은 3거래일 동안 이제 어디에 마감을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은 상승과 하락이 둘 다 어려운 상태에 와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의 고가를 다음 달에 넘지 못한다는 것은 크게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이번 달의 고가를 다음 달에 못 넘는다는 것 자체가 하락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할 거면 최대한 이번 달 고가에 가깝게 붙이는 종가가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미래를 한번 볼까요? 지금 상태에서 미래를 보면 이제 상단선 쫙 내려오고 하단선이 지금 389 라인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골치 아픈 형태인 거죠. 매수하기도 그렇고 매도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매도자는 어차피 매도할 거 아니니까 보유만 할 거니까 나쁜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규 매도하거나 신규 매수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는 사실 썩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봉 거래량은 90% 찍었어요. 월봉 거래량이 90%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10% 남았잖아요. 3거래일 동안 10%를 가지고 쓴다는 건 하루에 3%밖에 못 쓴다는 얘기예요. 3.3%. 지금 90.05%니까 3.3% 정도의 거래량을 하루에 쓸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거래량 늘 것 같아요. 코스피 200 지수는 지금 거래량을 늘리려고 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거래량이 2988191인데 지금 29690이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30만도 안 남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정도의 거래량을 쓸 수 있다고 보면 오늘이 11만 5천이거든요. 그래서 확률상 거래량은 늘 것 같다. 그럼 이제 남은 건 388 아래에서 마감하느냐 마느냐. 388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는 건 폭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여기서 4%만 더 내리면 폭락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은 아무것도 없죠. 주봉은 지금 분석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쫙 올라갔는데 사실상 뭐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간 거 다 토해냈죠.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만큼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봉은 사실 지금은 분석이 무의미한 상황이고요. 오늘 상승 추세선 392.49에 있는 것까지 다 썼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난 상태로 시작하게 되죠. 이건 일봉은 상승 추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잘 가고 있어요. 이제 말일까지 고가 투자 심도랑 저가 투자 심도는 월요일까지, 고가 투자 심도는 말일까지, 그다음에 저가는 오늘 저가 붕괴하면 이제 하락 시작이죠. 예. 매수하실 거면 오늘 저가 붕괴되면 안 됩니다. 매수하실 거면 오늘 저가를 붕괴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392.76이 월봉의 매도 위치예요. 392.76.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게 0.8 정도인데, 0.8 위에 월봉의 상단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봉 주봉의 하단선은 그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저가를 지킬 수 있을까? 그게 한 가지고요. 오늘 저가를 붕괴되면 주봉도 아래가 열렸고 월봉도 아래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매수 전략 들어가시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그런데 얼마에 사야 될지는 본인이 결정하시고요. 오늘 저가 붕괴되면 매수는 포기. 오늘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는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선물 월봉 393.15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매도 영역을 벗어났으니까 할 게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별거 없죠. 뭐 똑같죠. 위치만 다를 뿐 구조적인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주봉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일봉은 지금 월봉의 상단선이랑 싸우면서 하단선을 받쳐놓고 버텼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갭상승을 띄워서 상승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 저가를 붕괴하지 않고 올라가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 내역을 살펴볼 건데 한번 보세요. 요건 오늘 거래 내역이고 이건 누적이고 그 다음에 옵션까지. 옵션은 추정치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요건 옵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인이 2천억 샀어요. 그러니까 현물은 사실 큰 이 흐름이 없는 거죠. 뭐 몇조 원씩 거래하다가 몇천억도 안 되는 돈을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외국인이 927억, 기관이 1485억을 매도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 잘 보시면 개인이 3574억을 샀고 외국인이 4844억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선물 매수를 받은 게 얼마 안 돼요. 보통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저렇게 하면 대부분의 물량을 기관이 받아야 되는데 개인한테 다 넘겨줬어요. 그 얘기는 개인이 손절한 거죠. 오늘 개인이 꽤 많이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 171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선물 매도가. 그러니까 9천억대에 있던 지금 선물 매도 물량이 1000억대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외국인은 1조 원대로 내려왔어요. 1.1조 원대로. 2조 3천억에서 1.2조 원 정도를 지금 청산해서 1.1조 원 남았습니다. 뭐 맘만 먹으면 하루면 다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는 와 있어요. 개인이 한 번 더 선물을 매수하면 쏟아질 거예요.
개인이 한 번 더 대량으로 선물을 매수하면 오늘 정도 이상으로 매수를 하면 이제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선물 매도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도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오늘 대충 거래한 걸 살펴보면, 예, 여기 보면 402하고 405를 콜매도 쳤어요. 이건 이제 키움 기준입니다. 다른 증권사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 삼아 들으세요. 그 얘기는 402는 계속 안 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402 매도를 많이 들고 있는데 여기다 402를 더 추가했으니까, 예, 402는 관심이 없는 그런 형태고요. 풋은 387은 팔았는데 그 밑에 걸, 예, 많이 샀어요. 훨씬 많이 사들인 상황이고요. 이걸 이제 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402에 26,000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키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402 이상은 안 본다, 이런 거죠. 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고, 지금 매도로 들고 있는 건 387하고 385 푸시고, 그 밑에는 유의미한 선물, 아니 옵션 매도가 없어요. 이거 372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 수량으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 위에 있는 풋을. 그리고 그 밑에도 풋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네이키드에 가까운, 예,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수가 빠지면 옵션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선물 매수를 계속 들고 가면 이제 옵션이 그냥 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1조잖아요. 1조는 1%당 100억 정도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글쎄요, 여기서 올리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기는 힘들 것 같아요. 1조 원을 가지고. 그래서 혹시 외국인이 말일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물 매수분을 다 정리한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옵션 포지션이 유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379를 붕괴하는 순간이 신호가 되겠죠. 만약에 379를 이번 달 내에 붕괴하거나 아니면 다음 달에 382를 붕괴하거나, 예, 둘 중에 하나. 지금이 저가가 382.57이니까 379.08을 붕괴하거나 382.57을 붕괴하거나 똑같은 의미예요. 거기를 붕괴하면 본격적으로 379 아래로 내려가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379 아래로 내려가면 뭐 얼마든지 내려가도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예, 상방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379를 붕괴하는 게 그렇게 좋은 징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379 위에서는 매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379가 붕괴되면, 예, 매수 전략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도자의 입장이니까요. 매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일 음봉 나면 주봉이 망가질 거라서 내일 오늘 저가 깨고 오늘보다 종가가 낮은 상태로 마감을 한다면 저는 거의 한 80% 이상은 하방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가가 388 아래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갖고 12월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